안녕하세요. 정쌤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수동태가 되겠습니다. 자, 수동태는 영어로 passive voice라고 하고요. 한자로 이제 풀게 되면 받을 숫자의 움직일 동을 쓰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그 행위의 영향을 내가 받는 거 또는 당하는 거, 자, 이런 느낌의 문장을 쓸 때 우리는 수동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의 공부는 그럼 수동태의 쓰임, 수동태의 형태, 수동태의 고정 표현, 그 다음 교과서 속에 등장한 수동태, 이런 목차를 가지고 공부를 해볼게요. 지금 수동태의 쓰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능동태로 적어도 되는데 굳이 수동태로 쓴다는 거는 의미상으로는 거의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지만 말하는 사람이 어느 부분의 강조, 포인트를 줄 것인가에 따라 이 태의 형태가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She caught a bug. 그녀가 벌레를 잡은 거예요. 이 문장에서는 첫 번째 나온 she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녀가 벌레를 잡은 거고요. 자, 이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면 a bug was caught by her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bug가 먼저가 나오게 되면 벌레가 잡혔어 가 되는 건 거죠. 그러니 내가 어떤 지점을 강조할 것인가에 따라 태의 형태가 바뀌어야만 된다. 근데 만약에 이 문장을 a bug caught her 이라고 쓰게 되면 벌레가 그녀를 잡은 게 되죠. 이건 마치 선생님 딸이 지금 자취를 하고 있는데 가끔씩 거의 막 실신지향이 돼서 전화가 옵니다. 엄마 방에 벌레 나타났어 막 엄청 커가지고 잡을 수가 없고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거든요. 이제 그럴 때 제가 뭐 딱히 도와줄 수는 없지만 이렇게 듣고 있으면 벌레가 애를 잡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쓸 수 있는 표현인 거죠. A bug caught her.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무슨 말을 하는지 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 중요한 말이 문장 앞에 등장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 첫 강조점이 무엇으로 시작하느냐에 따라 이 행동을 했다는 건지 그 행동을 받았다는 건지를 결정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수동태의 쓰임이라는 거는 내가 하는 그 행동이 행위자가 중요한 게 아니었고 그 행동을 받는 그 대상이 중요해졌을 때 우리는 수동태 형태를 쓰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수동태 형태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동태는 보통 비동사 더하기 PP 또는 비동사 더하기 과거 분사로 암기를 하고 있죠. 암기하기 전에 문장을 보고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The door was closed by the wind. 자, 분석을 해보면 was 동그라미 뿌리 동사에 closed PP 변신동사가 등장을 했어요. 자, 그러면 the door 문이 was 이러이런 상태였습니다. 어떤 상태? closed 닫힌 상태 by the wind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문장이에요. 즉 주어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비동사가 필요한 거고요. 또 그 상태가 능동이 아니라 수동인 건 거죠. 그러니 과거 분사가 오는 건 거예요. 왜냐? 우리가 동사입에 배울 때 어땠어요? 과거 분사가 수동과 완료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배웠었잖아요. 그러니 이 비동사가 누구랑 결합이 돼야 PP, 과거 분사랑 결합이 돼야 수동태라는 문장이 만들어진다는 건 거죠. 그러니 수동태를 비동사 더하기 PP라고 무조건 암기하시기보다는 주어가 이런 상태에 있어. 비동사 어떤 당해진 상태, 닫은 상태, 과거분사 PP 요거 두 개의 결합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암기를 무조건 한다기보다는 이해를 기반으로 한 암기로 연결될 수 있겠죠. 그다음 우리가 수동태를 공부할 때 이제 문제집에서 많이 다루는 게 능동태 문장을 놓고 수동태로 이제 바꾸는 연습을 많이 하게 되죠. 자, 그럼 바꿀 때 어떤 일정한 패턴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걸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 능동태에 있던 목적어를 수동태의 주어로 데리고 와야 돼요. 그렇겠죠? 그 행동을 이제 하는 게 아니고 그 행동을 받는 사람을 앞으로 땡겨와야 되니까요. 그 다음 능동태에 있었던 동사를 비동사 더하기 PP 형태로 바꾸게 되고요. 그럼 능동태에 있었던 주어 자리가 이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니 수동태의 문장 맨 끝으로 오면서 전치사 by 더하기 목적격의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예문을 한번 볼까요? They love their son. 그들은 사랑합니다. 그들의 아들을. 그들의 아들이 앞으로 나오고 사랑받아야 되죠. 누구에 의해서? 그들에 의해서. by them 이렇게 쓰여지게 됩니다.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꾸는 문장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여러 번 연습하다 보면 금방 형태에 익숙해지실 거예요. 자, 근데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될 게 뒤에 나온 이 by 더하기 목적격이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점인데요. 이 부분은
수동태의 쓰임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맨 처음 선생님이 수동태가 쓰여지는 경우는 강조를 하고 싶은 파트가 달라지기 때문에 주어에 어떤 단어가 오느냐에 따라 능동태 또는 수동태로 바뀐다라고 된 건 거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 수동태를 썼다라는 건 그 동사의 행위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거예요. 행위자보다 그 동작을 받은 대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동태로 앞으로 뽑는 거죠. 그러니 만약에 그 행위자가 아예 모르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너무 명백해서 굳이 말할 필요도 없는 사람일 경우에는 써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My phone was stolen. 자, 내 폰 도난당했어 라고 할 때 내 폰이 지금 도난당한 게 중요한 건 거죠. 누가 훔쳐갔겠어요. 누가 훔쳐갔는지 저는 모르고 알아봐야 도둑놈일 거잖아요. 그렇게 모르거나 아니면 뻔한 놈이거나 라고 할 때는 by 누구를 써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수동태의 고정 표현입니다. 수동태가 사실 이 중학교 2학년 교과서 위주로 보면 아주 단순한 삼형식의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는 것만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풀고 있는 어떤 교재 문제집을 만약 살펴보시면 4형식, 5형식 수동태뿐만 아니라 조동사 더하기 수동태라든지 의문문이 있는 수동태, 여러 가지 종류의 것들을 다 한꺼번에 다루게 되거든요. 그럼 이 모든 내용을 한꺼번에 다 이해하기도 힘들 뿐더러 오답도 좀 많아지게 돼 있죠. 이제 거기에 너무 스트레스는 받지 마세요. 일단 중학교 2학년에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거는 기본적인 3형식의 문장을 수동태로 바꿀 수 있는지 그걸 먼저 연습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 제가 이런 강의의 목차를 정할 때는 이 내용이 수능에 연결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놓고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 하나하나를 막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독해 지문에 자주 등장을 하고 고정적으로 무조건 수동태 형태가 이렇게 쓰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장들을 몇 개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여러분이 수동태의 감을 조금 더 높이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임은 I was born in 2000. 나는 2000년대에 태어났어. 자, 영어에서는 이 태어나다에 해당하는 동사가 없어요. 그래서 나타라는 이 bear이라는 동사에 그 동사를 가지고 수동태 표현으로 바꿔서 표현을 하는 건 거예요. 나아짐을 당했다라고 하는 건 거죠. 동물이든 사람이든 자기가 원해서 태어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 태어나다라는 동사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았고 나타라는 동사의 수동 개념을 써서 나아짐을 당했다, 즉 태어났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태어났다라는 표현을 쓰려면 무조건 수동태 형태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The film is based on a real story.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했어. 우리 이런 표현 이제 종종 쓰잖아요. 자, 어떤 연구 실험 결과던가 아니면 책이든지 영화든지 이게 어떤 걸 기반으로 했다라고 표현을 할 때 이때도 마찬가지 고정적인 수동태 형태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be based on 이라는 요 구문을 이용을 해가지고 앞에 있는 것이 어디를 기반으로 해서 나온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제주 아일랜드 is located in South Korea. 이런 표현을 할 때 제주도가 대한민국 남쪽에 있습니다. 어떤 게 어디에 위치되어져 있다 라는 표현을 할 때도 고정적으로 수동태를 쓸 수밖에 없어요. 제주도가 나 대한민국 남쪽 가야지 이러면서 갈 수가 없잖아요. 어디에 자리가 되어져 있다, 위치되어져 있다 라는 표현 자체가 이미 그 행위자가 거기에 선택권이 없었던 거기 때문에 우리는 수동태로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수동태의 기본 개념과 수동태를 쓸 수밖에 없는 고정 표현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교과서 속에 나오는 수동태 문장을 한번 살펴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The waste is turned into food for the plants by bacteria. 이 배설물들은 바뀌어졌습니다. 먹이로 식물의 박테리아에 의해서. 자, 이 배설물이 바뀌어짐을 당한 거기 때문에 수동태 형태인 is turned라고 아주 잘 쓰여졌습니다. 그 다음 어디로 바뀌다 라고 할 때 turn into를 쓰기 때문에 be turned into까지 하나의 세팅으로 같이 가져가서 묶어와야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This process is repeated again and again. 이러한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진다. 비동사 is를 기준으로 repeated, 반복이 되어졌기 때문에 PP 형태를 써서 이 문장도 아주 바르게 잘 쓰여진 수동태 문장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시험 출제 포인트는 보통 비동사의 그 수일치 부분과 그 다음에 시제가 바르게 쓰여졌는가, 그 다음에 과거 분사가 올바른 형태로 쓰여졌는가, 이런 것들을 봐요. 특히 과거 분사의 형태를 몰라서 어이없이 틀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과거 분사표는 여러 번 강조를 했죠. 여기 링크에 또 걸어 둘게요. 아직 잘 외워지지 않은 친구들은 반드시 들어가서 여기 고정 댓글로 달아둘게요. 프린트 하셔서 이번 기회에 꼭 이 수동태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PP 형태, 과거 분사의 3단 변화를 싹 다 외워놓도록 하세요.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나눠준 학교 프린트 안에 있는 그 수동태 예문들을 싹 다 암겨둘 것, 거기까지 공부를 해두세요. 자, 오늘도 수동태 공부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